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로보틱스의 김민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이제 뭐 학생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또 외국인 교환학생도 같이 오셔가지고 한국말 무리 없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비 창업자분들도 아마 같이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제가 여기에 이렇게 초대된 이유는 이제 푸드테크 관련해가지고 아무래도 요즘 식당 가시면은 서빙 로봇이나 아니면 사실 서빙 로봇보다 더 아마 자주 마주하시는 게 태블릿 오더겠죠? 예, 정말 태블릿 오더는 정말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매장 뭐 작아도 항상 태블릿 오더는 그냥 거의 기본으로 있는 게 요즘 현실인 것 같아서 어쨌든 태블릿 오더 다음으로 많이 보시는 게 그나마 서빙 로봇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뭐 짧은 시간 동안, 짧다면 짧고 긴 시간 동안 서빙 로봇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저희 회사가 또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네, 그 외적인 이야기들도 좀 같이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뭐 준비한 자료는 저희 회사에서 최근에 제작한 저희 회사 소개서예요. 그래서 약간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하는 내용들과는 아주 약간의 결이 좀 다를 수 있는데 부디 좀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사실 이 특강만을 위해서 제가 자료를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하나 멋지게 만들면 너무나 좋을 텐데 진짜 잠도 거의 못 자고 있는 실정이라서 예, 어쨌든 이걸 활용해서 오늘 재밌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회사는 정확하게 작년 2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저는 2019년 1월에 우아한형제들 배달의 민족이라는 회사에 로보틱스 사업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원래 로봇을 했던 사람이냐라고 하면 저는 원래는 해외 영업 및 사업 개발을 했던 사람입니다. 맨 처음 회사는 그냥 금속 회사였고, 두 번째 회사는 여러분들이 혹시 아실지 모르는 CGV 가면은 움직이는 영화관 있죠. 4D 영화관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벽에 이렇게 영화 나오는 거 있습니다. 예, 그 솔루션을 CGV에서 해외에 팔아요. 해외 극장들한테. 예, 그 사업 개발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쩌다가 로봇을 하러 갔냐? 사실 저는 로봇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게 있었다기보다는 새로운 사업을 하나를 좀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CJ를 다닐 때 내가 이 정도까지 일을 할 거면 그냥 창업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또는 좀 되게 시작하는 회사에 가서 초기 멤버로 좀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회사들을 알아봤는데 뭐 그러다가 우연히 배달의 민족에서 로봇 사업을 새롭게 한다고 해서 그때 합류를 하게 되었고요. 우아한형제들 안에서 신사업으로 한 4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우아한형제들에서 저한테 분사를 해서 이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좀 제안을 줬고, 저 역시도 어찌 보면은 이제 그게 좀 더 저희 사업을 위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작년 2월 1일에 저희 법인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법인 설립을 하니까 그 전에 직장인일 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수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모두가 일하기 편한 세상을 만듭니다 라는 게 저희 회사의 기업 비전입니다. 이런 것도 제가 만들어야 되고, 이거 말고도 만들어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그냥 직장을 다닐 때는 뭐 CJ 온리원 이러면 그냥 온리원, 그냥 별 생각 없이 봤던 이 모든 기업 비전, 인재상, 뭐 함께 일하는 방법, 뭐 정말 여러 가지들을 만들어야 돼서 정말 창업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 서빙 로봇을 식당에 정말 많이 공급을 하고 있죠. 주로 저희 고객의 한 95%가 식당입니다. 아직까지는 식당인데, 식당 사장님들을 만나 뵈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정말 진심으로 저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들이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 왜냐면 저는 제가 식당을 차리라고 하면은 힘들 것 같거든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도 너무나 어떻게 보면 운이 좋게도
배달의 민족이라는 회사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회사로 나가서 대표를 하라는 어떤 좋은 기회가 주어진 거지, 실제 이걸 처음부터 만들려고 했으면 좀 많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저희는 모두 일하기 편한 세상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서빙 로봇을 국내에 처음 들여왔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좀 배경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어떤 식당을 가보시면 이 집도 원조라고 하고 저 집도 원조라고 하고 막 여기도 원조라고 하잖아요. 도대체 누가 원조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뭐 여러 서빙 로봇 회사들이 요즘에 많이 생겼고, 뭐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국내 최초, 뭐 국내 최대, 뭐 여러 말들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 회사들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처음으로 들여온 거는 맞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들여왔고, 그리고 저희 회사가 처음으로 서빙 로봇 기업에 투자도 했었습니다. 저희 회사 엄밀하게 얘기하면 배달의 민족이겠죠. 배달의 민족은 2018년도에 이 로봇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결정을 했었고, 2018년부터 이 로봇 사업을 계속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이라고 좀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저희가 서빙 로봇을 한 5년째 하다 보니까 식당에 가면은 도대체 사장님들이 서빙 로봇을 왜 쓸까라고 하면은 정말 사람이 안 뽑혀서 쓰시는 거예요. 정말 외식업장들은 알바가 안 구해집니다. 예. 혹시 여기 식당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식당 하시는 분들과 인터뷰를 해보면 그냥 한마디로 알바를 뽑으면 3일 뒤에 갑자기 연락이 없대요. 그리고 그냥 안 나타난대요. 그러면 5일 뒤에 문자가 온대요. 퇴직금을 보내주시면 된다고, 이 계좌로. 정말 아무런 로얄티도 없고 뭐 정말 가게를 운영하는 게 너무나 힘들다. 그래서 모든 사장님들의 소원은 장사가 아무리 잘 되는 식당, 뭐 연매출 몇 억을 하는 식당이라 하더라도 나가서 차리던지.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너무 힘드신 거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의존들을 줄이고 싶으니까 이런 푸드테크들이 2019년도부터 각광을 받고 있고, 근데 이게 또 코로나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까지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더욱더 2019년부터 이 푸드테크가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한 장 가지고 말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적혀 있잖아요. 직원 채용, 인건비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신 사장님. 예, 이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에 뭐 관련 기사를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배달의 민족에서 피자헛에서 서빙 로봇을 처음으로 시범 운영을 했었습니다. 정말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투박한 로봇이었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자율주행도 잘 안 돼서 저 구석 테이블에 엔지니어가 앉아가지고 노트북으로 조작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가라고, 뒤로 가라고, 피하라고. 그렇게 테스트를 했었던 게 2018년도인데 2019년에 배달의 민족에서 메리고 키친이라는 식당을 오픈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배달의 민족은 정말 많은 신사업들을 추진을 했었고, 여러 신사업 중에 하나가 미래의 식당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걸 상상을 했었어요. 지금 우리가 가서 식당에 가서 경험하는 것과 다르게 미래의 식당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저 메리고 키친이라는 미래 식당 컨셉의 매장을 직접 기획하고 오픈을 했었습니다. 저기에 들어갔던 어떤 솔루션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QR로 주문하는 거. 자리에 앉으면 각자 개인 모바일 폰으로 QR로 주문하고 결제하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 서빙 로봇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관점에선 잘 보이지 않지만 사장님들이 사용하는 포스라는 그 계산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를 상당히 많이 고도화했었어요. 뭐 매출 분석이라든지, 뭐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단순히 어떤 계산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장님들은 지금도 그 포스를 가지고 정말 많은 일을 하세요. 거기 안에 매장의 모든 데이터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이거를 누구한테 팔기 전에 우리가 직접 오픈을 해서 직접 운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메리고 키친을 오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리고 키친 오픈하고 난 다음에 거의 매일같이 거기 구석에 상주하면서 사람들이 로봇이랑 어떻게 교류를 할까, 이 갑자기 옛날에는 사람이 와서 서빙을 하고 음식을 갖다 줬다면 로봇 한 대만 딱 와가지고 멈춰서 음식을 내려주세요라고 얘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과연 적응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실제 매장에서 사람들이 이동하는데 로봇이 지나간다면 부딪히지 않고 사고가 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했고 2019년 말에 결정을 했습니다. 이 로봇을 더 많은 사장님들께 드려도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렌탈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근데 안타깝게도 2019년 말에 가열차게 제가 이제 김봉진 의장님이라고 이제 그 창업주이시죠. 가가지고 이 서빙 로봇 한번 이제 사업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렌탈 해보겠습니다. 이 사업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라고 이제 하고 김봉진 의장님이 한번 해보세요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열차게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 연도에 바로 코로나로 인해서 외식 그 매장들 식당들의 영업 제한이 걸렸었죠 그때. 그래서 9시까지만 영업을 하고 문을 닫아야 되다 보니까 상당히 처음에 힘들었습니다. 원래 막 계약하려던 매장들도 갑자기 영업 제한이 걸려버리니까 좀 많이 이제 보류를 하게 되고 당분간은 좀 소강 상태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저희가 조금 더 사장님들 되게 많이 그때 당시에 좀 충격이 컸다 보니까 이거 좀 더 편하게 쓰실 수 있게끔 가격도 내려보고 뭐 수도권 중심으로만 저희가 좀 서비스를 제공해보고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고 2021년에 이제 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가면서 사장님들도 적응이 되면서 이제 슬슬 깨달으신 거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기회에 투자를 해서 매장을 조금 더 무인화를 해야 되겠다. 점원에 대한 뭐 직원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1년도부터는 다시 서빙 로봇이랑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많이 보신다는 그 키오스크, 그 다음에 테이블 오더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막 공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저 SFG 신화푸드라고 혹시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천지연, 뭐 우설화 이런 매장들 가지고 있는 국내 어떤 그 식당 대기업입니다. 저기에서 갑자기 이제 100대짜리 계약을 했어요. 이때 당시에는 정말 센세이셔널한 계약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뭐 한 대 할까 말까 뭐 이럴 때 갑자기 저 그룹에서 100대를 결정을 해서 저희가 일괄 공급을 하고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대형 매장 하나의 매장 안에 로봇이 많으면 5대, 적으면 3대씩 사용이 됐었는데 이 로봇의 기술 관점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사실 로봇 한 대만 식당에서 돌아다닌다고 하면은 저희 자율주행 기술도 결국에는 그 뒷단에 있는 코딩과 로직에 의해서 돌아가는 건데 얘가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장애물을 인지하면 멈추거나 피하고 그 다음에 정해진 동선대로 갔다 오면 되는데 여러 대가 돌아다니면 이때부터는 이제 로봇 기술적인 용어로는 군집 관리라고 합니다. 플릿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기술력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러 대가 동시에 절대 엉키지 않고 서로 마주치면서 뭐 이렇게 잼이 걸리지 않고 잘 운영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기술인데 저희가 그때 되게 많은 걸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2022년도에 저희가 좀 획기적으로 이 시장을 좀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저기 나와 있는 이제 유해형 대여 상품, 뭐 저게 대표적인 건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2021년, 저희 22년 저희가 저 상품을 내기 전까지 서빙 로봇은 기본적으로 모든 업체들의 조건이 비슷했어요. 3년을 계약을 하셔야 되고 한 대에 한 65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월 렌탈료를 내셨어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아무리 봐도 이게 너무 비싼 거죠. 그리고 정말 냉정하게 서빙 로봇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라고 저희가 자의적으로 평가를 해봤을 때 저희가 객관적인 평가를 해봤을 때 얘는 카트 정도의 역할인 거죠. 자동으로 움직이는 카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봇이 음식을 내려주지도 않고 음식을 실어주지도 않고
알아서 목적지를 가지도 않기 때문에 결국엔 점원이 음식을 실어주고 어느 테이블로 가라고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거기 도착해서도 누군가가 내려줘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얘의 역할은 월 60만 원을 받기엔 너무 비싸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물론 그 60만 원짜리 상품을 설계했을 때는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제 최저임금 기준으로 인건비를 따지면 한 달에 이제 직원 월급이 뭐 한 250에서 260이라고 한다면 뭐 거의 4분의 1 정도 가격이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이제 마케팅을 열심히 했었는데 그 말을 다시 제가 엎었습니다. 인력을 대체할 수가 없다. 정말 죄송하지만 로봇이 점원 한 명을 아예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만약에 매장에 점원을 한 두세 명 쓰셨다면 아마 한 2.5명 정도 쓰셔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실제 식당을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모든 직원을 풀타임으로 쓰시질 않아요. 파트타임으로 점심 피크 때 한 명 더 쓰고 저녁 때 한 명 더 쓰고 뭐 2명 더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인력을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원래 저녁은 더 바쁘니까 2명을 더 쓸 거였으면 1명만 더 쓰셔도 될 것 같다. 뭐 요 정도의 인건비 절감 효과가 조금 더 맞겠다. 그러면은 저희 로봇은 더 싸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유해형 상품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자동차 구매를 해보신 좀 잘 사는 집의 자제분도 여기 계시겠죠. 그 자동차를 구매할 때 이 리스 형태의 구매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큰 돈을 내지 않고 한 3년 정도 빌려 타는 것처럼 매월 얼마 내고 타다가 마지막에 가서 내가 이거를 인수할 거다라고 하면은 이제 한 몇천만 원 내고 그거 사고 아니면 그냥 반납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런 상품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착안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한 달에 30만 원만 내셔도 로봇을 쓰실 수 있고 3년 뒤에 갔을 때 만약에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갖고 싶다 그러시면은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내고 구매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그냥 저희한테 반납을 하시면 됩니다 라는 상품을 저희가 처음 만들었습니다. 이때 정말 아주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사장님들이 로봇은 관심이 있고 나도 저런 걸 좀 써야 우리 매장이 좀 편할 텐데 라는 생각 하시는데 이제 가격이 항상 고민이었는데 그게 가장 중요했던 거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걸 만들면서 동시에 두 가지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거 뭐 뒤에 또 나오겠지만 3년 뒤에 저희가 로봇이 매장에서 잘 쓰다가 이제 돌아오게 됐을 때 뭐 사장님들이 그걸 안 사실 수도 있잖아요. 뭐 제 생각엔 안 사실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3년 뒤에 가면 더 좋은 게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굳이 오래된 거를 또 돈 내고 사지 않으실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은 상상을 저희가 해보면 3년 뒤에 그러면 돌아오겠구나. 그럼 그 돌아온 거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중고 시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인증중고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로봇이라는 거를 단순히 판매하거나 그렇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초기 시장에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여러 순환이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면 어떨까 라고 해서 저희가 인증중고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저희의 노하우를 가지고 중고 로봇을 충분히 저렴한 가격에 잘 쓰실 수 있게끔 우리가 그럼 상품을 만들면 3년 뒤에 사장님들이 열심히 쓰시고 반납한 로봇을 가지고 더 낮은 가격에 구매를 원하시는 사장님들께 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인증중고를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 기존의 시장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 로봇이라는 거가 처음 이 시장에 나오다 보니까 자꾸 무상보증이라는 개념을 막 얘기를 해요, 업체들이. 근데 이 무상보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 가전이나 뭐 구매하실 때 무상보증 1년이라는 거 이제 워런티가 있긴 하지만 아무것도 웬만하면 청구도 안 하시고 요구도 안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워런티라는 개념은 상당히 약한 개념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회사가 그냥 무작정 계속 워런티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공수표가 많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시장에.
그래서 저희가 이러면 안 되겠다. 중고 시장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케어 상품을 만들자. 그냥 별개로 내가 로봇을 쓰고 있는데 나한테 로봇 판 사람이 사라졌어요. 예를 들면. 근데 나는 이걸 누군가가 어쨌든 계속 유지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드실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가 서비스만 제공해 주는 걸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게 이제 케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2022년에 만들고 지금은 이게 시장의 표준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업체들, 경쟁사들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그대로 따라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도에 분사를 해서 비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분사를 하는 게 필요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거는 이제 제가 어떤 대기업, 그러니까 뭐 사실 배민이 작은 기업은 아니니까요. 뭐 제가 분사하고 나올 당시에 임직원 수가 2,000명이 넘었기 때문에 뭐 이제 배민 입사하고 임직원 수 2,000명이라 그러면은 어르신들이 항상 저한테 물어보는 게 그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그분들은 아무도 직원이 아닙니다. 다 프리랜서이시고 저희 회사에 이제 여러 직무들이 있어요. 특히 개발자가 엄청 많고 그다음 뭐 사업 아니면 뭐 마케팅, 디자인 뭐 여러 직무들의 직원들이 있는데 어쨌든 2,000명 정도가 있고 연매출 지금은 몇 조를 하는 회사죠. 그런 회사 안에서 신사업을 한다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왜 대기업들이 계열사를 만들고 자꾸 사업을 분리시키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게 됐어요. 저는 서빙 로봇이라는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이 서빙 로봇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점주님들, 사장님들에게 드리는 솔루션이고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거를 잘하기 위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아한 형제들 배달의 민족이라는 회사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사장님만을 위한 걸 할 수가 없고 항상 사장님한테 떡 하나를 주면은 고객한테도 떡 하나를 줘야만 균형이 맞는 회사예요. 그래야만 양쪽에서 불만이 없는 회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만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너무 한계가 많은 거죠. 저희는 사장님만을 위한 걸 더 많이 하고 싶은데 계속 균형을 찾아가야 되다 보니까 맨날 뭐 이게 좀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래서 분사를 하는구나 라는 걸 느꼈고 결국엔 분사를 해서 지금 보다 더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정말 사장님들의 매장 자동화만을 바라보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가 올해 3월 기준으로 전국에 약 한 2,000개 매장에 3,100대 정도 로봇을 공급하고 지금 한 3,500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는 식당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스크린 골프장, 당구장, 뭐 볼링장, PC방 뭐 이런 데서도 로봇을 쓰고 있고 한 가지 좀 재밌는 것은 원래 공장이나 창고 이런 데는 물류 로봇이 따로 있어요. 그쪽은 되게 오래된 역사가 있습니다. AGV 또는 AMR이라고 하는 어떤 공장 물류 자동화 솔루션들이 있고 그런 시장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공장에서 서빙 로봇을 찾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AGV나 AMR 이런 것들은 그 솔루션 자체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아예 바닥 공사부터 다시 해야 되고 한 번 세팅을 하면 동선을 절대 바꿀 수 없고 투자비가 되게 많이 들어가고 여러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데 못하는 기업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서빙 로봇이 거기에도 지금 수요가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는 걸 최근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의 기업들이 최근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이 로봇을 좀 개량해서 이 밑에 있는 플랫폼은 그대로 쓰고 위에 있는 선반이나 이런 구조들을 좀 바꿔서 물류 로봇으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조금 혹시라도 검색을 해보시면은 바로 찾으실 수 있어요. 네. 뭐 결국에는 저희 서빙 로봇은 이제 비용은 한 6분의 1 정도 되겠죠. 사람에 비하면은 이제 지금은 정말 저희가 어디까지 가격을 내렸냐면 29만 9천 원이에요. 지금은 29만 9천 원이면 정말 이제 200만 원 플러스 알파 대비 인건비 대비해서는 정말 비용이 많이 저렴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존 식당에서의 업무 플로우입니다. 이 접객을 하고 주문을 받고 서빙을 하고 퇴식하고 결제를 해요. 근데 저희가 이걸 하면서 식당에 앉아가지고 막 이 점원분들이 도대체 테이블에 그럼 몇 번을 가실까를 다 재봤어요. 물론 메뉴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중식당 같은 데는 메뉴가 심플하잖아요. 하나만 갖다 주면 되잖아요. 짜장면 하나만. 근데 이제 한식당, 고깃집 이런 데는 정말 많이 가세요. 리필도 정말 많이 요청하시고, 그러면 보통 주문 받을 때부터 서빙하고 메인 요리 나가고 그 다음에 리필 대응하고 퇴식까지 하고 그러면 한 6.5회에서 7회 정도 테이블을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상당한 업무 로드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로봇이 중간에서 대신 왔다 갔다 해준다고 했었을 땐 확실히 점원분들의 걸음수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측정을 해봤을 때 노동 강도가 확실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는 요즘에는 식당 사장님들께서 알바몬이나 그 알바 이제 구인하는 사이트 같은데 공고를 올릴 때 저희 매장은 로봇과 테이블 오더가 있어서 업무가 훨씬 쉽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도 많이 하실 정도로 어쨌든 점원의 노동 강도는 정말 많이 줄여준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이제 매장에 이제 도입이 되고 있고 뭐 저희가 프랜차이즈들도 정말 많이 이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스크린 골프장 이런 데서도 로봇을 정말 많이 쓰이고 있고, 네, 그리고 이런 게 좀 전 개인적으로 많이 뿌듯한데 이런 푸드테크 같은 어떤 새로운 거겠죠. 예, 오더, 테이블 오더랑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이 교육기관에서 체험을 위한 문의가 또 많이 들어오세요. 네, 이거는 이제 유독 좀 기억에 남는 거여서 저희가 이제 따로 이제 이렇게 스크랩을 해놨는데 특수학교입니다. 특수학교. 예, 광주에 있는 세롬학교인데 여기에서 이제 원장님이 교장님이죠. 교장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우리 장애우 학생들에게 이런 새로운 푸드테크, 뭐 키오스크 포함해서 테이블 오더 포함해서 뭐 로봇도 포함해가지고 이런 걸 좀 경험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교육 차원에서 뭐 이런 문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당연히 그러면 흔쾌히 무상으로 저희가 지원을 당연히 해드렸고 여기에서 정말 이렇게 잘 활용이 되는 거를 이렇게 한 번씩 가서 볼 때마다 굉장히 좀 뿌듯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씩 사장님들 정말 힘든 사장님들 저희가 이제 배민이랑 같이 연계해서 응모를 받고 사연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선정되신 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매장 가면 많이 보실 수 있는 서빙 로봇이라는 겁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에 상부에 있는 요게 이제 그 스크린이에요. 스크린. 저기가 이제 화면이 불이 딱 들어오고 저기는 안드로이드 태블릿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운영 체제가 안드로이드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안드로이드 앱이 있고 여기에서 화면에 어떤 테이블 번호들이 쫙 있으면 여기를 누르고 가라고 하면 갑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로봇을 컨트롤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패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율주행 알고리즘이나 막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군집 관리 뭐 이런 모든 어떤 코드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곳은 이 하부에 있습니다. 이 하부 안에 뜯어보면은 리눅스 PC가 있어요. 그럼 그 리눅스 PC에 모든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관련 소프트웨어들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랑 여기가 이제 연결이 되어 있겠죠. 안에서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하부를 제어하고 여기 밑에서는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에 따라서 이동을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트레이마다 한 10kg 정도 실을 수 있는 적재 용량 자체가 그렇습니다. 로봇은 정말 원리는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이 자율주행이라는 것도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여기 하부에 보면은 센서들이 있거든요. 이
조그맣게 보이는 이 센서가 약간 상부를 바라보고 있는 카메라, 비전 RGBD 센서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저거는 이제 흑백과 그다음에 이제 색깔을 통해 가지고 어떤 물체가 가까이 있냐 멀리 있냐를 측정하는 카메라입니다. 저걸 가지고 이 상부에 있는 장애물들을 인지를 합니다. 아, 여기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럼 멈춥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공간이 살짝 비어 있잖아요. 그냥 비어 있는 건 아니고 이 안쪽에 라이다 센서가 있습니다. 라이다 센서라고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센서가 있어요. 보통 이제 혹시 뉴스 기사 같은 데서 이제 막 미국에서 자율주행 택시 같은 걸 시범 운영하고 있어요. 막 그러면 자동차 위에 뭔가 그 사이렌 같은 거 막 달려가지고 막 이렇게 막 뱅글뱅글 돌고 이렇게 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3D 라이다라 그래서 3D로 주변을 인지를 하는 겁니다. 레이저를 사방으로 쏴가지고 그 레이저가 맞고 돌아오는 시간을 재가지고 계속 그걸 그려나가는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밑에는 2D 라이다, 그냥 딱 직선으로만 인식할 수 있는 라이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다가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자율주행을 할 때 이 라이다가 또 역할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냐, 주변 여기 안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거의 180도 정도를 계속 저 높이에서 레이저를 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내 위치가 어딘지를 계속 인지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자율주행의 가장 핵심은, 이 자율주행을 하는 그게 로봇이 됐던 자동차가 됐던 내가 지금 어디에 있냐라는 위치 인식을 제대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알아야만 내가 그 다음을 계획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위치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저 라이다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상부에도 사실 카메라가 있어요. 천장을 바라보는 카메라인데, 식당 같은 데 가보시면 로봇이 있는데 이렇게 천장을 위에 올려다보면 뭔가 이렇게 막 뭐가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를 보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마커라는 건데, 저거는 사실 회사마다 좀 관점이 다릅니다. 이제 어떤 회사들은 저런 거는 필요 없어, 우린 기술력이 좋으니까 마커를 쓰지 않아 라고 하는 회사도 있고,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니야, 마커는 필요한 것 같아. 왜냐면 어쨌든 식당이라는 환경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변수가 너무 많아요. 어떤 변수가 많냐, 이 의자, 특히 이 의자는 로봇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거는 정지해 있고 움직이지 않는, 위치가 변하지 않는 장애물들이 있는 환경이 로봇 입장에서는 가장 반가운 환경입니다. 변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식당에서는 갑자기 손님이 일어난다고 의자를 뒤로 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어떤 손님은 의자를 이만큼밖에 안 뺐지만 어떤 손님은 더 의자를 많이 빼고 앉거나, 아니면 갑자기 단체 손님이 와서 이 테이블 두 개를 합친다거나, 뭐 이런 변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변수들이 있을 때마다 이 로봇이 자기 위치를 잘 찾아야 되는데 주변 환경이 내가 알던 환경이 아니야. 그러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땐 이 천정에 있는 마커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중간중간 이 로봇이 상부에 있는 카메라를 가지고 그 마커를 인식을 합니다. 그게 반사되는 재질이거든요. 그럼 거기마다 패턴이 있고, 그러면은 저 마커가 지금 여기서 저게 보이니까 내 위치가 맞는 것 같아 라는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라이다 센서라든지 또는 비전 센서를 기반으로 계속 주변 환경을 스캔을 하면서 내 위치를 잡아야 됩니다. 근데 정말 이게 식당이라는 곳에서 저희가 그런 식의 접근도 해봤지만 너무 어려워요. 중간중간 갑자기 길을 잃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마커를 쓰는 게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원래 맨 처음에는 저희가 이 로봇만 하다가 트레이가 너무 작다고 하도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식당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쓰이는 그 쟁반 트레이 사이즈를 찾아보니까 작아요. 그래서 조금 더 커야겠다. 그래서 이제 사이즈 좀 더 큰 걸로 만들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저희 회사 배달의 민족이라는 회사는 제조 기업이 아니에요.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로봇 사업을 준비하고 이 로봇 사업을 할 거야 라고 했을 때도
이 배달의 민족에서는 우리는 로봇의 소프트웨어를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제조를 할 생각은 없어가 명확했던 거죠. 왜냐하면 제조라는 거는 정말 기업 입장에서는 하지 않았던 회사가 제조를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조를 해줄 수 있는 파트너사들을 상당히 많이 찾았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LG전자랑도 같이 개발을 해보고 뭐 다른 현대 로보틱스랑도 해보려고 해보고 뭐 국내 다른 스타트업들과도 해보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로봇을 합리적인 가격에 사장님들께 좋은 품질로 제공을 해드리기에는 국내의 어떤 제조 원가로는 승부가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중국의 제조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담당을 해서 지금 이 로봇 자체는 저희 배달의 민족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버 AWS를 저희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AWS에 다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AWS를 기반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또 확장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확장을 하고 있냐면 이 로봇이 매장에서 더 잘 쓰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매장에 있는 호출벨과의 연동입니다. 이 호출벨을 눌렀을 때 로봇이 그 테이블로 오면은 상당히 많이 편해져요. 언제 편해지냐? 퇴식할 때. 원래는 로봇을 저희가 처음에 공급을 해드렸을 때는 음식을 보낼 때만 쓰셨어요. 근데 음식을 보낼 때만 쓰니까 그러면 가서 치울 때는 또 카트를 끌고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 매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로봇을 쓰시면 카트를 안 쓰시는 게 저희도 좋거든요. 카트를 안 써야 로봇이 다닐 때 뭐 방해도 안 되고 그리고 최대한 로봇을 많이 써야 활용도가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그러려면은 또 누군가가 로봇이 항상 대기해 있는 곳은 보통 주방 바로 앞인데 음식을 실어야 되니까 그럼 거기로 또 걸어가서 내가 치울 테이블 번호를 누르고 또 로봇을 보내야 되는 이런 비효율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호출벨 또는 지금 가시면 테이블 오더가 있어요. 테이블 오더로도 로봇을 호출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저희 AWS 서버를 통해서 다 연동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로봇이 있는 매장들을 가신다면은 그냥 이거는 한번 하지는 마시고 그러니까 그 누르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테이블 밑에 이렇게 만져보시면 이 밑에 버튼이 하나 있을 거예요. 호출벨이 점원용 호출벨이 테이블 밑에 보통 달려 있어요. 테이블 위에 있는 거는 진짜 점원을 부르는 호출벨이고 로봇을 부르는 호출벨은 테이블 밑에 이렇게 있고 만약에 테이블 오더가 있다 여기 이렇게 뭐 태블릿이 있다 그러면은 걔 구석을 이렇게 여러 번 막 터치를 하면은 갑자기 로봇 호출하기 화면이 뜹니다. 그 점원만 알 수 있는 히든 버튼을 숨겨놨어요. 그래서 로봇을 호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지금 많이 확장이 되어 있다. 그래서 결국엔 저희가 이제 이 로봇을 가지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이 로봇이 매장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고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계속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로봇을 서빙만 하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생각했던 게 이제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2020년도 정말 초창기에 할 때는 제가 직접 뭐 로봇을 들고 가서 설치를 해드린 적도 되게 많았는데 가서 로봇을 설치를 한번 해드렸는데 거기는 일본 음식점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정말 일본스럽게 옷을 입고 요리도 하시고 서비스도 하시는 곳이었는데 사장님이 저한테 딱 한마디를 물어보셨어요. 로봇이 일본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니요, 한국말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로봇이 우리 매장에 고객이 오면은 좀 우리 매장 스타일에 맞게끔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약간 뭐 이렇게 테이블 도착하면 뭐 이라시아이 마세라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됩니까? 라고 했는데 그때는 안 됐어요.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좀 어려웠어요, 구현이. 근데 결국엔 저희가 그 부분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개발을 했냐? 그냥 아예 사장님이 실시간 내 핸드폰으로 문구를 넣으면 그대로 나오게끔. 그래서 내가 그냥 원하는 문구를 넣으면 얘가 알아서 발화를 해주는 그런 형태로 또 서비스를 개발을 했고, 여기 보시면 이제 화면이 저희가 좀 큰 장점이 있다 보니까
그냥 다니지 마라. 예, 서빙을 다닐 때도 그냥 다니지 말고 다니면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기에다가 사장님이 원하는 컨텐츠를 자유롭게 편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계절 메뉴를 나는 뭐 홍보하고 싶어 그러면 계속 이동하면서 그런 메뉴들을 띄워놓고 영상이나 사진이나 이런 걸 재생하면서 계속 홍보를 하는 그런 기능까지도 지금 로봇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네, 정말 사람은 위대하기 때문에 사람 한 명을 썼을 때는 로봇한테 시킬 수 없는 되게 많은 일들을 요청할 수 있지만 로봇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제한적인 역할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맨 처음에 이 로봇을 상상하고 접근하고 사업화를 했었을 때 무인 식당을 만들 수 있을 거야 라는 정말 큰 그림이 있었어요. 꿈이죠, 꿈.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메리고 키친이라는 걸 저희가 직접 운영해보면서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무인 매장 컨셉은 좀 쉽진 않겠다. 다만 정말 사람이 많이는 필요가 없게끔은 가능하겠다 정도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테이블 오더, 그 다음에 호출벨, 저런 벨들이 테이블 밑에 숨어 있어요. 네, 저걸 누르면 갑자기 로봇이 오게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개발을 하는 이유는 결국엔 로봇이 더 잘 쓰이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네, 보시면 이제 저 손가락이 벨의 위치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네, 테이블 밑에 벨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케어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결국 사장님들께서 조금 더 안심하고 로봇을 쓰실 수 있게끔 만든 거죠. 지금도 여러분들께서 뉴스를 통해서 가끔 보실 수 있는데 그냥 도로에서 배달하는 어떤 배달 로봇 이런 것들이 어딘가에서 실증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상용화가 되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 배달의 민족은 이 서빙 로봇뿐만이 아니라 실외에서 실제 음식을 배달할 수 있는 로봇을 아직도 개발하고 있어요. 근데 그 로봇을 저도 역시 같이 그 프로젝트를 담당을 했었었고 과거에 2019년도에는 근데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냐? 일단 규제가 해결이 안 되고 이 로봇이 자동차 도로를 가는 게 맞아, 자전거 도로를 가는 게 맞아, 인도를 가는 게 맞아가 아직도 정리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디를 가는 게 맞아가 너무 어렵고 그 다음 이 로봇이 절대 사고를 내면 안 되는데 그러려면은 안전하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식당 안보다 식당 밖은 변수가 더 많아요. 예, 정말 많은 변수가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면 사고가 안 날까? 근데 여기에서의 딜레마가 생기는 겁니다. 왜 로봇이 사고가 나지 않으려면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천천히 가야 돼요. 빠르게 가면 안 됩니다. 근데 빠르게 안 가면 어떻게 돼요? 배송의 품질이 떨어집니다. 이 로봇을 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람이 오토바이 타고 가면은 3분이면 갈 거를 로봇을 보냈더니 10분, 15분이 걸려요. 그럼 도대체 이걸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거는 식당 안에서 로봇을 쓰려고 하시는 사장님들마저도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뭐냐면 사고 안 나요?를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우리 매장에는 가족 손님이 많고 애들도 많이 오는데 정말 사고 안 나요? 확실해요? 이걸 정말 아직까지도 많이 물어보세요. 물론 예전에 비하면 덜 물어보시긴 하는데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저희가 아무리 백날 사고 안 나요, 저희 지금까지 몇 대 했는데도 사고 안 나요 이렇게 해봤자 안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험을 만들었어요. 로봇 전용 보험이에요. 저희가 이제 보험사들이랑 컨택을 해서 이렇게 로봇을 식당에서 쓸 건데 혹시라도 사람과 사고가 나거나 부딪히거나 그래서 어떤 다치시거나 아니면 어떤 재물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보상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보험을 만들었고 저희가 가입을 해드립니다. 사장님들께 가입을 하시면 돼요라고 안내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가입을 해드려요. 그래서 정말 가끔 발생합니다. 한 1년에 한 번 정도
이 로봇도 어쩔 수 없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센서를 통해서 장애물을 인지하는 거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도 동일하게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각도가 360도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봇도 똑같습니다. 이 센서가 볼 수 있는 각도가 있고 한계가 존재하는데 그 바깥에서 갑자기 치고 들어오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반응이 느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사람끼리도 부딪히는 거잖아요.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사고가 일어났다, 이제 뭐 1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났다 해서 저희가 보험 접수를 하려면 CCTV 영상을 좀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보험 접수가 되기 때문에 CCTV 영상을 받아서 보면 항상 그런 때 발생해요. 이제 갑자기 손님이 어느 길을 가다가 뭘 까먹으셨는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딴 데를 가려고 할 때 이제 로봇이 오는 길이랑 겹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한 번씩 부딪히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전에 대해서 최대한 안심하고 이 로봇을 쓰실 수 있게끔 저희가 보험 상품도 개발해서 가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난 로봇만 있는데 뭐 이 서비스는 어디서 받아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런 상품을 만들었고, 아마 머지않아 이 서빙 로봇은 사실 지금도 당근마켓에 올라온 경우들이 있어요. 많이는 없지만 중고나라, 당근마켓 이런데 사장님들이 폐업하시면서 이 로봇을 난 중고로 팔고 싶어 라고 해서 이제 올리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식당 폐업률이 20%입니다. 연간 20%. 새로운 식당이 많이 생기는 만큼 그만큼 새로운 기존의 식당들이 많이 망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외식업장 수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2022년 기준 통계청 자료를 보면 78만 개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식당 수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식당이라는 거는 카페, 베이커리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 외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 바깥에서 어떤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를 하는 곳을 다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포함했을 때 우리나라의 매장 수는 한 78만 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40%가 한식입니다. 놀랍죠. 40%가 한식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매장들이 78만 개가 되는데 1년에 20%의 폐업률입니다. 20%가 망해요. 그리고 20%가 새로 생겨요. 그러니까 이 로봇이라는 것도, 그리고 태블릿 오더라든지 이런 푸드테크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중고 시장을 대비하지 않는다라는 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폐업하면 당연히 그거는 시장에 나올 거고, 그럼 당연히 그거는 누군가가 또 살 건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누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당연히 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해야 되는 고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을 만들게 된 거죠. 네, 뭐 정말 로봇 다양한 곳에서 많이 쓰이고 질문도 정말 많이 받는데, 뭐 한식 매장 정말 좋아하시고, 또 접시가 정말 이 식당 저도 이제 고객으로만 가서 몰랐지만 여러분들 한 번씩 돌솥 비빔밥 같은 뚝배기 받으시잖아요. 그거 하나의 무게가 1kg입니다. 1kg. 많이 나간 건 1.5kg 정도 돼요. 정말 무겁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많은 곳에서 로봇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좋아하고 이 사례를 좀 만들려고 하는 게 이 마트인데요. 마트는 고민이 항상 있거든요. MD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내 물건이 잘 팔릴 수 있게끔 진열을 할까를 많이 고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막 이미 마트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할 수 있는 모든 크리에이티브한 방법들은 다 했다고 봐요. 어떤데 한번 이마트를 갔더니 제가 뭐 몇 년 전에 받았던 충격이, 그 층간 이동하는 에스컬레이터를 탔을 때 그 에스컬레이터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사이 공간 그 비어 있는 데다가 과자를 가득 채워놨더라고요. 그거 거기서도 찝어가라고. 그 정도로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MD들이. 근데 이제 시식 말고는 좀 더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하는 게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식으로 마트에서 제품을 싣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이걸 하나씩 집어가세요 라고 하면서 계속 CM송 같은 걸 재생을 하면서
아주 천천히, 여기 뭐 빨리 이동할 필요 없잖아요. 빨리 이동하면 오히려 더 사람들 반감만 생기기 때문에 카트를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상 같은 거를 받았습니다. 예. 근데 뭐 이 상도 뭐 제가 이제 이런 상을 직접 받기 전에는, 그런 입장이 되어 보기 전에 몰랐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광고 쪽에 종사하시거나 아니면 뭐 기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비로보틱스 대표 발령이 나고 난 다음에 처음 이 이메일을, 이런 이메일을 보통 신문사들이 합니다. 중앙일보에서 갑자기 제 앞으로 이메일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수 대표님. 선정을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실시한 소비자 조사 결과 비로보틱스의 배민 로봇이 서빙 로봇 분야에서 고객 만족도 1위를 수상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저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놀랐습니다. 와, 정말 열심히 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언론에서 먼저 연락이 오는구나 해서 이제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500만 원입니다. 네, 그래서 돈을 내고 받는 거구나. 이런 것들도 다 돈을 내는 거구나. 영업 활동이었구나. 이런 걸 좀 깨닫게 되었고, 그나마 이제 저희가 보니까 올해 브랜드 대상이라는 한국 소비자 포럼에서 하는 게 있어요. 많은 언론사들이 다 합니다. 이런 거를 기업들 대상으로 이제 수상했다고 하면서 한 돈 많으면 2천만 원, 많으면 1,000만 원, 적으면 1,000만 원 이렇게 돈을 받으면서 이런 상을 시상을 해주는데, 올해 브랜드 대상이라는 저 브랜드 대상을 운영하는 한국 소비자 포럼이 가장 실질적인 소비자 조사를 시행을 해요. 예. 표본을 뽑아서 약 한 몇만 명 정도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예, 물어봐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또 선정이 되어서 작년 9월에 처음으로 올해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걸 받은 것도 정말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비로보틱스가 너무나 잘해서 받았다라는 것보다는 배민이라는, 저희가 이제 배민 로봇이라는 브랜드로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회사가 만들어 놓은 이 배민이라는 브랜드의 파워가 너무나 이제 강력하고, 저희가 이제 또 그 유산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어떻게 보면 좀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쨌든 사장님들 이 서빙 로봇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결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기사들은 꾸준히 나오고 있고,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는 지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서빙 로봇이라는 거를 배민에 있을 때부터 카운트를 하면 5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5년째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그 다음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해야 될까? 서빙 로봇 하나를 지금 많은 매장들에 공급을 하는 것과 별개로 우리도 아이템을 좀 더 늘려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조리 로봇이에요. 조리 로봇과 그 다음에 청소 로봇. 상업용 청소 로봇은 일반 가정용 청소 로봇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신규 아이템들, 저희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로봇 기술 관련 역량과 로봇 관련 역량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러면서 동시에 부가적인 가치를 사장님들께 제공할 수 있는 걸 검토를 하고 있고, 제가 이 로봇이라는 걸 5년째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저만의 어떤 가치관 같은 게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서빙 로봇이라는 거가 기술이 과연 2018년도, 19년도에 완성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저 정도의 기술은 2010년도 초반대에 이미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서 이렇게 식당에서 활용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2019년도에 한 것뿐이에요. 기술은 존재했다. 하지만 이게 실제 시장에 서비스로 활용이 되고 어떤 그게 결국 또 푸드테크라는 걸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는 이 로봇의 기술 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저는 지금 로봇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도 저한테 정말 많은 요청 사항들이 들어옵니다. 실제 매장을 나가보면 사장님들이 이제 뭐 많은 얘기를 하죠. 야, 이런 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봇이, 저희 서빙 로봇이 직접 음식을 싣거나 내릴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항상 많이 받던 질문은 왜 팔을 달면 안 돼요? 팔을 달아가지고 지가 싣고 지가 내리면 되잖아 라는 얘기도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 로봇이 왜 이렇게까지 푸드테크화 되고 많은 데에서 상용화가 되고 일상에 들어왔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확하게 하나의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로봇이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되었다면 절대 지금처럼 많이 보급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로봇이라는 것은 절대 사람보다 빠를 수가 없고, 첫 번째, 팔이 달려있다 그러면 음식을 싣고 내리는데 정말 오래 걸릴 거예요. 예. 싣고 내리는데 사람이 한다 그랬었을 땐 5초 안에 모든 작업이 끝날 거라면 로봇이 한다 그랬었을 땐 15초에서 20초 정도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건 이제 HRI 관점으로 이제 사람과 휴먼 앤 로봇 인터랙션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사람과 로봇 간의 어떤 교류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있는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로봇이 빠르게 움직이는 거에서 공포와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로봇이, 실제 서빙 로봇이 매장에서 다닐 때 보시면은 조금 답답하다고 느끼실 때도 있으실 거예요. 실제 가서 보신 분들은. 근데 그거보다 더 빨리 못 가기 때문에 그 속도로 가는 게 아니에요. 더 빨리 갈 수 있지만 더 빨리 갔었을 때는 사람들이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거를 깨닫게 되면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로봇이 결국 푸드테크 안에서 이 서빙 로봇 다음에 또 어떤 로봇을 한다 그랬을 땐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까라고 한다면 문제점 하나만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로봇을 찾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조리 로봇은 여기에서 뭐 공개를 하거나 뭐 이렇게 이미지 같은 건 준비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흔히 뭐 뉴스나 뭐 유튜브나 아니면 뭐 매체를 통해서 보시는 로봇 팔 있잖아요. 다관절 로봇이 커피도 내려주고 막 음식도 하고 뭐 이런 것들. 저는 그 컨셉을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 팔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뭐야 라고 한다 그러면, 이 팔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운반이에요. 운반. 여기에 있는 거를 잡아서 여기 옆으로 옮겨주는 것을 수행하는 게 이 팔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여기에서 반문을 합니다. 아, 이거를 여기에서 여기로 옮기는데 가장 최선의 방법이 저 로봇인가? 아니면 저거 말고 그냥 밑에 컨베이어 벨트 같은 거를 달아가지고 옮겨주면 안 되나? 그러니까 정말 이 로봇이라는 거를 제가 들어와서 한 5년간 경험을 하면서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정말 기술이 존재하지만 세상에 잘 못 나오는 이유, 왜 로봇 기업들이 과거에는 교육용 로봇, 뭐 이렇게 정말 사람들이 많이 쓰이지 않는 로봇을 왜 자꾸 만들었을까라는 걸 생각한다면 기술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만 있으면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이 고급 기술을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불균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정도까지의 기술이 필요 없는데, 근데 그 정도까지의 기술이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게 올라가냐? 도입에 대한 허들이 올라가게 돼요. 당연히 비용도 비쌀 것이고 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무도 찾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 로봇 시장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되게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역사도 유수하지만 일반적인 환경,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로봇이 많이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저는 로봇이 목적이 되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그리고 제가 항상 이 로봇 사업을 바라볼 때, 로봇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는 저는 철저하게 솔루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솔루션이라 함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럼 그 문제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단 하나라도 명확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솔루션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관점으로 저희는 계속 새로운 로봇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쯤에는 혹시라도 오늘의 인연을 계기로 저희 회사에 대해서 아주 가끔 떠오르셔서 네이버 검색을 해보신다 그러면 서빙 로봇 말고 다른 로봇들도 뭐 조리 로봇이라든지 뭐 청소 로봇이라든지 뭐 다른 로봇들도 만들었구나. 근데 그때 꼭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건 그때 그 회사에 누군가 와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를 제대로 해결한다고 했는데 그게 뭐야? 라는 관점으로 저희의 새로운 솔루션들을 또 바라봐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략 한 1시간 정도 오늘 강의를 한 것 같은데요. 푸드테크, 그리고 이 서빙 로봇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 회사가 걸어온 길,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이런 로봇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많이 부족했을 텐데 잘 들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발표, 제 강의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